네, 랭킹5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같은데 금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 전략까지 같이 좀 해안을 들어보는 시간으로서 오늘 이 시간 꾸려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5 역시나 5개 주제를 준비해 왔고요. 자, 먼저 1위부터 함께 해보시죠. 자, 5차 중동 전쟁 위기 고조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었던 쪽은 유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게 진짜 의도했었던 발언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우리가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국제 유가는 간밤에 5%나 뛰었습니다. 근데 실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유가가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석유주가 오늘장에 있어서 다반지였던 거죠. 오전장부터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 1시 반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도 현재 이렇게 플러스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이슈와 함께 오를 때까지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특징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200달러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우리는 이 추세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시작되지 않은 다른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유까지 연결시켜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 이슈가 사실은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계속 확전이냐 아니면 계속 심화가 될 거냐 여기서 일단락이 될 거냐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이슈에 WTI 유가가 반응을 언제부터 했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초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초에 반응했던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좀 움직였던 것이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마감이 됐었던 WTI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WTI가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차처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한 가장 첫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키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금전적으로도 지금 대내외의 어떤 시선에도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정유시설이나 아니면 최악으로는 뭐 핵시설 근처에 또 공략을 하게 되면 이 관련주들의 시세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군들은 분석 혹은 공부 스터디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예측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기준점은 저는 흥구석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석유, 흥구석유.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했고 시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 올해 이제 기록했었던 고점 라인이니까 오늘 말고요. 그러니까 8월 13일 날 기록했던 고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이 다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리 올라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흥구석유가 한 번 더 시세가 나게 되면 한국석유와 같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을 좀 머릿속에 세워두시고 저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가서 오늘 나오는 그런 전략은 유효한 거네요? 오늘 들어가면 오늘 못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들어간다면 아마 주말은 지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주말 지나고 이렇다 이슈가 없어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반응한 디데이다.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기점으로 이쪽 종목군에 있어서는 전략을 찾아보자라는 얘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럼 중동 정세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인데요. 이쪽에 있어서도 우리 유 본부장님이랑도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방산주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옵니다. 오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재개하고 오늘 4거래일째인데요. 외국인 기관 뭐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대 강세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질 때마다 오르는 종목군들, 약간 이제 그때 잘 오르는 특성을 가진 종목들까지 같이 오르니까요. 여기서의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잡고 싶어요. 비교적 시총이 가벼운 종목 아니면 빅4와 같이 수주 베이스로까지 우리가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본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거든요. 네. 지금 중동 리스크 안고 있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는 뭘까요? 사실은 중동 리스크로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슈니드 하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슈니드. 네. 네. 슈니드는 이미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그래서 뭐 이게 아이언돔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는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매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라면 길게 봤을 때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롯데, 뭐 LI 넥스원이 또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사실은 좀 길게 본다라면 꾸준하게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동 이슈를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1대3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하고. 근데 이제 이란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월요일에 공습을 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란은 이번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주변을 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먼저 공격을 받은 건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행동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고, 이번에도 유엔에서 이제 그 유엔 총재가 그 이스라엘 방문하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라면 좀 한쪽을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 분명히 주변 국가에서 조금은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가에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오히려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항공주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시 유가는 $70 이하로 결국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란이 엄청나게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지 않을 거라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한국전력은 지난번 전기료 인상이 좀 좌절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조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저는 원화 강세, 유가 하락 수혜주로 항공주, 유틸리티를 좀 보는 게 맞지, 뭐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질 거를 예상하면서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 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주말에 어떤 치고받는 흐름들이 컸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평일에, 그러니까 주중에 약간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관련된 기업을 매수한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트레이딩을 해볼 의사가 있다면 다음 주 초중에 움직임 한번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오히려 멀리 본다면 항공주나 유틸리티 쪽으로서도 아이디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하면서 2위로 넘어갈게요. 꿈의 비만약 위고비, 이달 말에 이제 환자에게 처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15일부터는 이제 병원 쪽에 접수를 받는 것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흐름이요, 쭉 나타나요. 일단 뭐 다른 이슈도 껴있는 비만주들은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더 크게요. 대화제약 유한양행 가장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샤페론도 마찬가지고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이라든지 비만주를 그렇다고 지금 안 봐야 하는 것은 또 아닌 차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비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다 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고 심지어 오늘은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가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이쪽 어떤 종목이 어떤 키워드를 가진 섹터가 이쪽을 리드한다라고 보세요? 일단 사실 오늘 비만 쪽이 그렇게까지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동안 쉬었던 쪽의 반등세가 굉장히 네.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수를 잘 방어해주고 그쵸. 있잖아요. 그 이면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9월 달에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시그룹을 규제를 하냐 안 하냐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우시앱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의 일부 사업을 또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규제하는 거야 맞는 거야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속도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이 규제라고 하는 방향성은 맞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바이넥스 기업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런 날은 보통 비만 치료제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CDMO, CMO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알테오젠과 유한약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시세가 좋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위험할 때 좀 사기에는 불편했습니다. 최근의 조정은 길었고 깊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후발주자로 아직까지 시세가 덜 난 쪽에 대한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비만 쪽은 우리나라 K국장의 특성이 있기에 위고비가 출시가 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출시 딱 되고 나서 새로운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워낙 높잖아요. 만약 볼 게 이것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봐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제 쪽보다는 기존에 강했었던, 기존에 좀 관심을 모았었던 쪽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발생시키고 있는 한미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저는 지금 보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쪽이라드나 한미그룹주라든가 셀트리온 그룹주 쪽으로 오히려 한번 집중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삼바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이었네요. 네, 126만 원까지 최고가 상단 목표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좋을 거라는 거죠. 네. 예상보다 더 좋을 거다라는 거고 육공장까지 가동시켰을 때 완전 주가 반영시키면 120만 원 이상은 충분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보시는지 아니면 삼바랑 같이 거론됐었던 CMO 쪽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역시나 기회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CMO는 조금 길게 본다라면 네. 상당히 좀 새로운 시세를 좀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 원인데 200만 원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올해 저점이 72만 원대였거든요. 네. 72만 원대였으면 여기서의 어떤 가격에서 본다라면 한 130만 원, 150만 원도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길게 본다라면.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돌파를 역사적 최고가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성장세가 1, 2분기 좋았고 3, 4분기도 당연히 더 좋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분할 매수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판 같은 기업들,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고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가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가총액도 이제 7,800억, 8,000억을 전후로 오가고 있는데 전 충분히 바이넥스 뭐 시총으로 따지면 1조 이상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 CDMO 쪽을 본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꺾이지만 않는다라면 바이넥스라든지 뭐 ST판 같은 기업들은 저는 뭐 내년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특히 뭐 CMO, CDMO가 당장 어떤 법이 발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규제를 하는 부분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시바이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해외 사업 부분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멀리 봤을 때 내릴 때마다가 기회로 살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삼바가 잘 지켜준다면 삼바 플러스 바이넥스, 에스티판 모두 일단 긍정적인 주가의 앞으로의 전망 점쳐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또 비만 얘기해 주셨다시피 나오면 쓰실 의향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써야죠. 진짜요? 근데 너무 비싸서 80만 원. 네. 그렇죠. 와이프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 허락. 예, 그렇겠네요. 여러분 아마 그렇겠네요. 가정에서의 합의도 참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고비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는 쪽으로 우리는 전략을 잡는 게 좋을지. 근데 워낙 제약바이오가 여기저기 다 잘 나가다 보니까 비만을 품고 다른 본업도 잘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로 치면 뭐 유한양행, 대하제약, 아니면 뭐 삼천당도 그쪽으로 낄 수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좋은 흐름이라면 전 후자 쪽으로도 기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수혜는 오히려 전자 쪽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전자 쪽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가 사실은 올해 혹은 이제 작년처럼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노이즈가 좀 나오죠. 한 두 기업 간의 어떤 약 가격에 대한 이슈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자 쪽에 대한 수급을 참 그냥 흘려 넘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자 쪽으로 이제 선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삼천당 제약 저도 굉장히 좋게 봤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 본업을 잘한다는 건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업 플러스 여기 이제 비만까지 붙여본다면 저도 유한양액과 뭐 삼천당, 특히 삼천당 제약을 가장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나라 유통을 또 하는 관련 기업들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팔았을 때 얼마만큼 마진을 남겨서 이제 가져가는지를 확인이 한번 좀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마진율이 적으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아직 변수는 마진율에 있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그러면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때까지는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부터 더 가기 위해서는 확인할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관련해서 다중 모멘텀 품고 있는 쪽으로서 점수를 좀 주셨다라는 점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위 정리하고요. 3위 열어보겠습니다. 블랙엘 수요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가도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가 미친 주가라고 여러분 동의를 하시는지 이 부분 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SK하이닉스에겐 동아줄이 좀 내려온 걸까요? 근데 이게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건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 그렇다고 오늘 완전히 강하냐? 그럼 그것도 조금 뭔가 떨떠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심조는 충분히 확인을 했다. 이 발언 정도로도 우리는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지금 반도체의 모든 것이 엔비디아로 다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엔비디아 제품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 또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것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말이 그냥 단순하게 엔비디아 젠슨 황만 이렇게 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그룹 단위라고 하죠.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투자에 대해서 시큰둥하다라면은 앞뒤가 맞지 않겠지만 지금 관련된 투자를 계속하겠다, 뭐 펀딩을 조성한다, 무엇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젠슨 황의 발언이 그냥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전 다들 해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피크 우려감이라든지 혹은 또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감들을 상당 부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과거랑 다른 점은 HBM 시장이라는 것은 AI 반도체라는 것은 특정 산업에서만 특정 기업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미니 HBM이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쪽으로 해가지고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한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 엔비디아의 제품 수요 증가가 전 세계 IT 수요를 막 붐업하고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HBM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SK하이닉스는 일단 기술적인 흐름만 본다라면 저는 뭐 121선 언저리 한마디로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된다라면 뭐 지난 여름 고점 뭐 24만 원, 25만 원도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고 계시네요. 미치지 못하면 미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조금 더 미쳐야 하는 것일까 고민을 좀 낳게 했고,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점수를 그래도 더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삼전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데,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뭐 승부수를 많이 띄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승부수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1,700원 만들었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61,200원 자리 보이고 있고, 사실 외국계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 6만 원. 네. 이 5, 6만 원까지 내렸다라는 것은 지금 팔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국내는 그래도 8, 9만 원 선이거든요, 컨센이. 근데 5, 6만 원이면 이제 저점은 잡혔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이럴 때일수록 심플한 게 가장 좋잖아요. 심플 이스 베스트. 네, 일단 반도체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 당장 겨울인가? 그건 아닙니다. 네. 특히 또 엔비디아의 어제 발언을 통해서 보면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겨울이 조금 빨리 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겨울이 아니죠. 근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선반영에 우리는 괴로울 뿐이지, 사실 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이미 매를 맞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네. 때문에 지금에서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마음을 좀 굳게 드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은 뭐가 있느냐? 최대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손절한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포모 현상 때문에 계좌는 더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는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을 누가 더 잘 이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한쪽은 또 잘 가는 쪽이 있고, 잘 가는 쪽에 오히려 비중을 좀 베팅하자.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생각을 해보면 다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비중을 더 많이 태워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힘든 건 뭐냐? 그때는 같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더 올라간 종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덜 태우지 않았던 삼성전자도 올라오다 보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다 보니 엇갈리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손을 놓을 때는 절대 아니다. 대신에 만약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저도 하반기 들어오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좀 택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죄송스럽게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단 지금 현실은 하이닉스의 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저는 딱 세 기업만 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추세가 살아있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크 시스템스처럼 대내의 변수, 지수의 변수에도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잘 가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각자 이제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반도체, 테스트, 소켓. 소켓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노공업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나중에 살아난다라는 가정하에 유진테크를 보시는 게 조금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세 종목까지. 그리고 대형주는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 그럼 내년 설날에는 웃을 수 있을까? 이거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3위 반도체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4위로 넘어갑니다. 미국 항만 파업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길이 다시 잘 원활하게 열려지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안도가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K뷰티 쪽으로 좀 모아서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플랫폼, 아니면 브랜드, OEM, ODM 쪽, 톡신, 미용기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 파업 중단으로 잘 끝났다. 네. 그 한숨 돌린 센티가 오늘 주가에 반영을 시킨다라고 보세요. 일단 10월 딱 첫날에 9월에 통계 봤을 때 수출도 참 잘 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오늘의 강세는 어떤 해석을 덧붙이실까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그 비중국향 화장품 기업들이 대거 급락이 나왔어요. 뭐 평균 한 5에서 6% 하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항만 노조 파업 해제가 호재라면 오늘 그 하락한 걸 다 되돌리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가 본다라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IPM이나 SC 같은 경우는 그 지난 화요일에 한 7% 이상 하락했는데 지금 보합이고요. 뭐 VT는 이제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이 그냥 관망을 좀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항만 노조 파업은 핑계였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국향 기업들은 2분기 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간 것은 약간 비싸지 않은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계속 해소를 못 해주고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는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뭐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국향 기업들이 지난주에 반짝 올라왔다가 오늘 이번 주에 좀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어떤 저가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장품을 보신다라면 OEM, ODM이라든지 또 중국향 기업이 좀 더 낫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지금 3일 연속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상승하고 있는 그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왔다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아모레퍼시픽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또한 궁금해요.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 기대감이 무섭게 올랐다가 사실 이게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빠질 수 있는 것이 또 주가인데, 오늘 또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중국 쪽 그리고 코살렉스 쪽에서 실적 추정치 하향 분석이 나온 겁니다. 오늘 4%대 낙폭 보여요. 이렇게 되면 추세 반전 노릴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뒤통수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만 이야기하기에는 올해 이제 2분기에 우리에게 조금 개선의 여지를 좀 보여줬잖아요.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이제 다른 나라 쪽에 우리도 판로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이 아닌 아모레퍼시픽만큼은 저는 오히려 쫓아서 갈 때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항만 이슈 때문에 사실 화장품주들이 움직였는데 이걸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수출 데이터입니다. 지금 화장품주들 수출 데이터 사실은 성장의 속도가 많이 둔화됐어요. 대신에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보면 톡신 쪽으로 갔습니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그래서 저는 이쪽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화장품이 당연히 압도적이었지만 하반기에는 화장품 내에서는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거나 혹은 저는 파마리서치, 휴젤, 메디톡스와 같은 기업에 집중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TC 쪽에서 이제 메디톡스 휴재 최종 판결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톡신 쪽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관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위 봤고요. 5위 간단하게 한번 챙겨볼까요? 자, 중국 오전장부터 이제 알루미늄 압출재 최고 376% 덤핑.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후장까지 과연 잘 갈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여질까였는데 조일 알미늄 꼬리를 조금 일부 달았고 남선 알미늄 시가 대비 더 내려온 상황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러면 역시나 단기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구리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알루미늄 네,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이미 화요일에 좀 반영됐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시세를 연속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알루미늄 쪽을 좀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좀 구리 쪽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리요? 그렇다면 구리 쪽으로 본다면 구리 선물 좀 잘 가고 있고 사실 중국이 좀 구리 선물을 많이 자극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포트에 갖고 있는 거는 맞은 현명한 판단일까 싶은 게 글로벌 너무 메리트가 지금 있는 건지. 네, 사실은 구리 가격이 반전을 준 거는 꽤 됐어요. 그래서 꼭 중국 때문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글로벌 국가들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마저도 이제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조금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관련된 시장을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2주 전에 블랙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전기차 같은 부분들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하이브리드, 또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가 구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또 충전기에서도 구리를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구리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구리 수요가 줄어들진 않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시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지만 이미 뭐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점까지 내려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창도 마찬가지고요. 뭐 풍산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전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구리 쪽으로 집중하자라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랭킹5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